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8월 24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저녁 9시 잭슨홀 미팅이 시작된 가운데 그간 무섭게 상승하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전거래일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국채에 대한 저가 매수세와 경기 우려가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일 발표된 미국의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2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는 반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골드입니다. 한 달간의 조정을 뒤로하고 3거래일 연속 상승하던 골드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주간 원유 재고량이 이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가솔린 재고가 예상과 달리 증가한 데다 정유시설 가동률마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반응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에너지 물가를 낮추기 위해 그간 제3자 제재를 가해왔던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일부 완화해주면서 공급량 증가 가능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 경기가 부진하다는 지표가 속속 발표됨에 따라 ECB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려온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로 발표되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장기 국채 수익률 하락과 달러 약세로 이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실물 지표의 부진이 계속 지속되는 점은 시장에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의 중요한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또 한 주만에 이렇게 찾아뵙네요. 자, 오늘 한국금통위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5회 연속 금리 동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어쨌든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어떻게 한국 주식에 또 훈풍을 좀 불어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니 해도 하이라이트는 결국엔 잭슨홀 미팅이죠. 작년 이맘때죠. 엄청나게 하락을 키우면서 상승 레일을 멈추면서 변곡점이 됐던 그런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열쇠는 결국엔 파월의 입에서 달려있겠죠. 내일 오전 한 11시 정도에 연설을 하겠다는데 과연 그걸 어떻게 나올지는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그냥 넉넉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나스닥, S&P 집중 분석을 하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내일 또 제가 출연을 안 하니까 투자 전략을 좀 나름대로 짜서 우리 시청자분의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하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잭슨홀 미팅의 내용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 방향성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단타 전략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유튜브 채팅 또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실시간 입장하셔서 질문사항들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미증시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확인되는 것처럼 오일과 골드는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와 유로까지도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스닥과 S&P 500 상승세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 먼저 나스닥 차트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켜고 있는 나스닥. 네, 개장 이후에도 상승폭은 켜나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을 기점으로 음봉이 계속 출현되고 있습니다. 현재 0.2% 상승하면서 15,227.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22시 50분경에는 최저점인 15,885선 기록하고 지금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부진한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 이 두 가지 이슈가 상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잭슨홀 미팅까지 더해져서 이 시장의 이슈들 앞으로의 나스닥 방향성 어떻게 끌고 갈지 잠시 뒤에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0.43%가량 상승한 배럴당 78.56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을 중심으로 이 그동안의 하락폭을 다시금 좀 만회하는 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시 59분경에는 지금 실시간으로 78.66선 기록해주면서 이 상승세 켜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계속해서 이 하락폭을 만회하고 오늘 상승불까지 전환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오일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 짚어보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0.17%가량 하락하면서 1,944.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22시 36분 이 개장 이후 기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하락폭을 줄여나가면서 상승하려는 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원한 상승 나와주기에는 아직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시 실시간으로 오늘의 고점 1,945달러 선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골드에 대한 상세한 단타 전략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0.17% 하락한 1.0853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21시 56분경에 최저점을 기록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완만한 우상향 그래프 그려주고 있는 유로인데요. 23시경에 골드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최고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감을 완화할 수 있을지 유로 관련 이슈까지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 실시간 차트 상황 함께 체크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 단타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 단타 상품 그리고 진입가까지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결국엔 이제 오늘도 뭐 똑같죠. 나스닥 상품입니다. 오늘 S&P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S&P가 지금 뭐 상당히 좀 많이 밀려서 나스닥을 좀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S&P를 가지고 단기 트레이드 전략을 말씀을 좀 지루한감이 없기 때문에 좀 이따 시향 분석할 때 그때 말씀드리고요. 오늘 나스닥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희한한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어제 어땠습니까? 이거 딱 보시면 잭슨홀 미팅 때 그죠? 아니, 잭슨 엔비디아 실적할 때 갑자기 장대 항목이 나와줬죠. 다시 좀 넘어서 600등이 넘게 올라간 상황. 자, 여기 요때하고 요때가 한 4시, 5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4시에 5시 사이. 자, 여기 딱 밀렸죠. 여기까지 딱 내려왔어요. 그만큼 오늘 상당히 공포스러운 장이라는 얘기죠. 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어떻게 됐든 어제 그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시간에 거래해서 9% 이상 상승을 해줬어요. 상승을 하다가 지금 밑으로 상당히 내려왔는데 자, 이 원인은 두 가지를 일단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아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나왔죠. 예상치보다 훨씬 더 하회되어 나왔다. 그죠? 거의 10,000K 정도 줄었고 거기다 내구제도 예상보다 또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들이 섞어지는 거죠. 일단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바라보자는 얘기죠. 자, 그럼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탄탄한 노동력 시장. 자, 현재 잭슨홀 미팅이 지금 개최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파월이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야, 이거 녹록치 않은데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거기에 답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 개장이 되자마자 엄청나게 빠졌어요. 자, 오늘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10에서 2024 일단 매수로 단타로 가자. 단타로. 왜냐하면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210에서 220 사이에서
우리가 매수 전략을 짧게 좀 가져갈 거를 제가 권장을 드리고요. 자, 수익도 그만큼 짧게 가져가셔야 되겠죠. 자, 1차 12,240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한 80주 정도 수익 되겠죠. 아니면 80에서 120 사이 되겠죠. 자, 그래서 240을 뛰어넘으면 15,260에서 70까지도 가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많이 사용하는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남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를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번 나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RSI, MACD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 전 세계 1%가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워낙 많은 보조 지표가 있지만 두 개만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무난하게 보조 지표 공부는 다 클리어가 끝난다. 그러니까 그걸 집중하셔서 보시고. 자, 지금 보십시오. 자, RSI 일단은 신호 강도 지수죠. 어쨌든 매수의 시간이 나아졌단 말이에요. 물론 자, MACD가 아직 각도는 뭐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여기서 움직이고 있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차트 잠깐 화면 잠깐 내리고 자, 또 주봉, 일봉 보고 말씀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단타 전략 함께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매수가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진입가 15,2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목표가는 1차로 15,240포인트, 2차로는 15,260에서 70포인트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함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마스터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손절을 몇 포인트 정도 걸고 가져가야 될까요? 오늘은 손절을 너무 많이 내려왔었기 네. 때문에 원래 이제 오늘은 좀 장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데 오늘 아까 11,000 어제가 밀렸던 게 잠깐 화면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저 어제가 마지막으로 밀렸던 게 이제 어제 11,184 정도에서 밀렸죠. 그죠? 그래서 15,000 정도. 그죠? 그 정도에서 저 일단 오늘 길게 잡고 가시는 거는 제가 권장드릴게요. 오늘은 짧게 가져가시면 손절단 당하다가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장기 스윙이라는 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왜 해외 선물 시장이 원래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상품이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견디면서 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100%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뚝심 있게 좀 가실 거를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날의 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 손절 11,000포인트를 걸고서 길게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지금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제시해드린 전략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해외 선물 매매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단타 먼저 체크해 봤고요. 계속해서 주요 상품들의 중장기적인 전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관련 내용 차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골드 현재 지금 파란불 켜 나가고 있지만 이 개장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이 하락폭을 줄여 나가고 상승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오늘 골드 차트입니다. 이 실시간으로 0.2%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실시간으로 오늘의 고점 기록하고 횡보 중입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골드 전략,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 끌고 가져가야 유리할까요? 일단 매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좋습니다. 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제 신경 쓰셔야 될 게 어떻습니까? 달러 인덱스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발표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10시 반 개장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상황이. 달러가 좀 강세였다가 갑자기 약세로 돌아섰어요. 근데 오늘은 미장이 이제 개장이 되면서 강세로 돌아서질 않았어요. 약세로 돌아서진 않았어요.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 그죠?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고, 거기다 또 어떻습니까, 지금? 파운드하고 유로, 거기다가 엔화까지 지금 완전 약세로 돌아서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어떤 하향의 곡선을 지금 긋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좀 이따 이제 뭐 S&P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10년물 국채물하고 상당히 뭐 연관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달러가 오늘 만약 104를 강력하게 뚫고 돌파를 해준다면 어떻습니까? 달러한테는 악재가 되겠죠. 아직 골드한테는 악재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일봉상 좀 기술적 분석을 잠깐 들어가 보시면 잠깐 좀 볼게요. 네. 자, 일단 이 빨간 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60일 이평선이에요. 60일 이평선. 그래서 60일 이평선에서 딱 보셔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어쨌든 영망치 약간의 뭐 십자지만 영망치 약간의 패턴을 좀 그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엔 60에서 단기 변동 라인 여기를 오늘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어쨌든 제가 이제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뭐 잭슨홀 미팅이 좋은 결과는 나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드가 좀 약세를 면치 못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일봉상으로는 오늘 하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이제 변동폭이 오늘 뭐 전체적으로 다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들어가신다면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쌍봉이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나오는 자리. 그래서 1945 정도에서 1945 정도에서 오늘은 좀 짧게 45에서 46 사이 거기 좀 보시면서 매도의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변동이 상당히 클 수 있으니까 짧게 어떤 전략을 가져가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도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단타 전략이라면 이 1945달러에서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주요 상품들 하나씩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잡아가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끝이 아니라 그 모든 내용들 노랑톡방 안에서도 매일매일 함께 공부하면서 그날의 시황과 방향성까지 체크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외 선물 익숙하지 않은 분들 또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정말 수많은 그리고 길고 긴 노하우를 통해서 모든 차트 기법집과 여러분들 함께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는 그 모든 내용들 함께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5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시 이 마찬가지로 오늘의 하락폭을 줄여 나가면서 상승하려는 노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0.09%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의 고점이 나온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서님, 오늘 5일 전략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저는 매도가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매수가 아니고 매도로 오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78.93 정도가 오늘의 고점이 될까요? 지금 오늘 고가가 79.28이잖아요. 아, 네. 79.28이니까 요 정도가 이제 고점이 거의 형성될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이유를 이제 일단은 뭐 이 기술적 분석을 떠나서 시향적 분석이 먼저 돼줘야 되겠죠. 왜 자꾸 이게 뭐 84달러 거의 85달러까지 바라봤던 게 갑자기 이렇게 좀 빠지고 있나를 우리가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지금 오펙 플러스나 러시아에서는 어쨌든 금리를 오일을 자꾸 끌어올리려고 하죠. 뭐 이유는 뻔한 거 아닙니까? 이유는 뭐 일단 전쟁에 대한 재원, 오펙 플러스 레옴시티에 대한 이슈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어쨌든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 악재가 좀 수반돼 있죠. 자,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못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어땠습니까? 어떻게 됐든 중국이 1년, 5년 금리를 일단 별로 안 내렸어요. 5년은 그대로 있었죠, 그대로. 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중국 경기가 지금 좋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엔 디플레이션이죠, 디플레이션. 그래서 계속 유동성을 좀 많이 풀려고 노력을 했으나 부동산발 위기가 너무나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5년물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중국 자체가 인정을 하는 거지. 경기 지표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원유가 지금 많이 모자라요, 중국이. 그래서 이란에서 좀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사양. 그죠? 올 이란만.
오펙 플러스 전체적인 어떤 수요를 좀 해줘, 공급을 좀 땡겨 와야 되는데, 그죠? 거기서 이란만 지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애를 먹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유가가 전혀 힘을 못 쓰고, 그죠? 거의 8월 달 두째 주가 접어들면서 거의 셋째 주, 두째 주라고 봐야죠. 자, 이때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계속 2주 연속 지금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거기다 또 이제 유럽에 대한 이슈를 또 제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유럽도 지금 상당히 경기가 많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도 좀 상당히 좋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석유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어쨌든 지금 주봉상 잠깐 보시면 자, 62평선에서 강력하게 일단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상태로 주봉으로 보더라도 일단 상승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좀 꺾여든 변곡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일봉 잠깐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봉도 어떻습니까? 일봉도 어떻게 됐든 21 이평선을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강력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들. 그다음 RSI하고 MAC도 어떻습니까? 매도의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8월 10일이죠. 그때 84.89달러를 찍으면서 지금 어떻게 됐든 제가 파동 말씀드렸죠. 2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5일 이평선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클 수가 있습니다. 왜?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또 언제든 튀어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또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하방으로 좀 보고요. 자, 지니까는 오늘 변동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78.90 정도. 78.90에 보시면 일단 쌍봉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한번 더 튀어 올라 준다면 78.90달러에서 짧게 매도 전략을 가지고 가실 것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일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78.9달러에서 저항 확인 후 단기 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히 알기 힘든 시장 속에서도 정확하게 그 긴 노하우와 정확한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방향성, 추세 파악해서 수익까지 극대화하고 가고 있는데요. 네, 이 모든 내용들은요. 그리고 이 모든 노하우까지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함께 그 전략과 비법까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좋지 못하더라도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 매수와 매도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라도 이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함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처음으로 함께 해외 선물 공부하고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그 누구보다도 긴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시청자분들 정확하게 교육해 주실 천명 마스터님과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나스닥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전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전에 S&P 먼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 S&P 어떻게 전략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지금 제가 요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핫 이슈가 이제 계속 금리죠. 국채 금리. 자, 국채 금리 이슈가 자꾸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채 금리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서 잭슨홀 미팅 끝날 때까지 내일 오전 11시 조금 넘어서 파월이 연설을 하죠. 그만큼 이제 중간중간 이슈들이 계속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물론 기자들이 이제 얘기를 막 하겠죠. 계속 속보가 뜨겠죠. 근데 우리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방송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계속 트레이딩 전략을 짜면서 자, 때로는 비를 피해갈 때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같이 월화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그죠? 여기서 오늘 모험을 건다는 자체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겠다. 왜 내일 또 결과를 보고 매매하는 게 오히려 탁월한 매매 전략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체크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일단 10년물, 30년물, 2년물을 계속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왜 지금 우리가 네. 자꾸 이슈가 된 일을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쵸. 여러 가지 각도로. 네. 자, 이걸 이제 디폴트, 5월 달에 그 디폴트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자, 어떻게 됐든 일단은 일단 연방정부가 돈이 딸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국채 금리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은 뭐가 있습니까? 골드가 있고 미국 국채 금리가 있죠, 그죠? 자, 어쨌든 골드도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조금 1900 뭐 아까 40, 50대에 그 정도에 와 있는 상태고. 자, 그런데 왜 지금 얘가 자꾸 고국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지를 고민을 왜 해봐야 되냐면 아까 말씀 연방적 재원을 확보해달라면 어떻게 돼요? 자, 국채를 사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자를 많이 주는 걸 사려고 하겠죠. 그건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원이 부족하니까 또 피치사에서 어쨌든 강등을 했잖아. 미국 정부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재원을 확보해서 안정화를 시켜야 될 거야.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거기다 지금 뭐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BOS 뭐 5%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레니 서머스도 재무장관도 뭐 4.75까지도 얘기하고, 결국에 이제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어때요? 일단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덧붙여서 잭슨홀 미팅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얘기를 조금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 결국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저의 이제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자, 아직도 꺾이지 않은 노동력 시장 너무나 탄탄하죠. 그다음에 아직도 경기가 너무나도 좋아요. 자, 그리고 뭐 GDP가 뭐 상당히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죠? 그런 얘기를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여전히 튼튼한 여전히 튼튼한 경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는 거죠. 자, 이 꼴은 뭡니까? 임금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소비가 위축이 안 되죠. 자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분명히 파월은 뭐 금리를 올리겠다 내리겠다 그 얘기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연말까지 무조건 이 고금리 정책을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죠? 그런 얘기가 지배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하나 더 붙여서 또 저거 뭐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질 금리. 자, 실질 금리가 지금 2%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높일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인플레이션이 2%까지 가야 되냐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럼 조금 올리면서 어떤 파월의 룸을 좀 가져가면서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에 딱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약간은 매파적인 발언이 상당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실망을 하겠죠. 야,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 이거 별로네.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뭐 한 번 더 올리겠다. 그런 얘기는 제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왜? 미국 혼자만의 어떤 그런 미팅이 아니잖아요. 심포지엄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사람 다 모여서 어떤 전 세계 경제의 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나올 것 같지 않고 일단 매파적인 어떤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왜? 꺾이지 않을 수가 안 꺾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70년, 80년대로 분명히 회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걸 그 시각적으로 일단 우리가 시향적으로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접근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년물은 기준금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10년물은 학자금 대출하고 관련이 있고요. 30년물은 장기 또 모기지론하고 관련이 있어요. 뭐 아까 뉴스를 잠깐 CNN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일단 장기 모기지론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그 대출이 많이 줄어든 상태랍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정황상 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어제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좀 올라갔지만 결국엔 대세는 꺾지 못하겠다. 어쨌든 마지막 힘은 살아남아 있을지도 몰라요. 변동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까 전에 내가 뭐 트레이닝 전략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때로는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잠깐 화면 내리고 차트 한번 볼게요. S&P. 네,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갈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S&P 통해서 특히나 이 천명 마스터님께서 그동안 이 스윙 전략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 이 천명 마스터님이 앞으로의 시장 전략과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 집중하고 계실 겁니다. 네, 저희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S&P 차트 보면서 이 기술적인 분석까지 함께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자, 이거는 뭐 오늘 매매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이제 일봉을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봉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자, 7월 27일 날 윗꼬리가 달린 영망치가 나오면서 여기서 일단은 하락 추세파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돼서 언제 끝났느냐? 8월 18일 날 끝났죠.
그죠? 저번 주죠, 저번 주. 끝나면서 이번 주에 그죠? 어떤 상승의 기대감. 결국엔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이제 계속 저번 주부터 핫 이슈가 되면서 엔비디아 결국은 시장을 끌어올린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자, 근데 엔비디아가 저도 퀘션입니다, 과연. 자, 자기는 매출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쵸. 왜? 지금 뭐 이래저래 막 핫 이슈잖아요. 왜 일단 뭐 AI 되면 뭐든지 세상이 다 바뀌고 회사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뭐 새로운 세상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쉬울 거란 얘기죠. 금액도 비싸고 만만치가 않다는 그쵸. 거예요. 일단 CEO 테스트는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비 과연 수익이 나오겠느냐? 그건 아직 모르죠. 네. 그게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해요. 닷컴 버블 때 그랬잖아요. 닷컴 버블 때는 상당히 지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은 어떻게 엔비디아 같은 결론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래서 결국엔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나스닥하고는 좀 다르죠, 상황이 지금. 자, S&P는 500개 기업을 다 모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여기에 뭐 기술주도 있고 금융지도 있고 뭐 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제는 엔비디아 끌어올렸지만 다른 것들 금융주 지금 상당히 안 좋잖아요.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자 S&P까지도 어떻게 됐든 뭐 은행이 됐든 정부가 됐든 강등 종치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한다면은 3개사가 강등 조치를 내렸다.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상했는데 S&P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이걸 소수의 은행이긴 하지만 근데 그 여파가 어떻게 됐어요? 도미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사태가 녹록치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상 보더라 어떻습니까? 60일 평선에서 강력하게 오늘 저항을 받으면서 음봉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 자, 이게 이어져서 내일까지도 봐야 되겠지만은 자, 이게 이어져서 내일까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매파적 발언이 나와준다면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62평선을 강력하게 저항을 받으면서 자, 장기적으로 하방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S&P로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S&P 전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차트 보면서 S&P 장기적인 전략과 방향성까지 함께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관련해서 모든 내용은요, 우리 방송 이후에도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내일부터 바로 함께 전략과 시장 대응 함께 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8월에 2주간 스윙 전략을 통해서 나스닥 스윙만 무려 4,000틱의 수익을 내주셨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매매 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선물 매매일지 함께 보고 돌아왔는데요. 마스터님, 이 나스닥 수익 매매를 통해서 4,000틱이 넘는 수익률을 주셨어요. 관련된 노하우까지 오늘 함께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큰 수익이 가능했을까요?
근데 뭐 거기에 근간은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나와서 말씀드린 거. 그쵸. 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단타로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네. 그다음에 장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스윙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게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자, 높은 손익비 관리만이 이 파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사람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언젠가는 한번 손실을 볼 수 있는 날들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직한 얘기로 사람이 심리가 무너지게 되죠. 왜? 야, 갑자기 내가 잘 나가다가 하루 안 좋게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심리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똑바로 안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 심리가 자, 잠깐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잠깐. 자, 사람 심리만 그냥. 네,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자, 일주일이 다 5일이잖아요. 그죠? 5일인데 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최악의 금요일까지도 뭐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렇죠.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해서 수익 손실을 한 300만 원을 봤다 치자는 얘기예요. 하루에 100만 원 손실을 본 거죠. 마이너스 300. 자, 그러면 이제 이틀밖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목하고 금요일밖에 없다라는 네, 얘기예요. 이틀밖에 없네요. 그죠? 이틀밖에 없는데 이제 마음이 급하죠. 빨리 그 수익을 내서 그죠? 주말에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 맛있는 거 사 먹기 전에 알바하러 가서 대리 뛰게 생겼단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네, 오히려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는 그렇죠. 것 같거든요. 결국엔 심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거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타 트레이딩을 합니다. 물론 저 또한 매일 단타를 하고 있지만 자, 이럴 때 이거를 구해줄 수 있는 SOS를 해줄 수 있는 바로 그 기법이 바로 스윙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때로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 야, 이거 아까 서두에 말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되지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결과가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손절 걸고 딱 가시면 돼요. 그렇게 가시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예, 저는 이제 시청자들 항상 뭐 아까는 이제 오늘 워낙 변동폭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매매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원래 시청자들 매매를 할 때 원래 스윙이 됐든 단타가 됐든 기본적으로 50틱을 손절을 걸고 무조건 갑니다. 예, 그리고 MIT 익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그 기능을 써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4,000틱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무한정 기다렸던 게 아니에요. 그것도 시황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안정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게 이 1,000명만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300만 원의 손실을 보더라도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 1,000명이 높은 손익비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안정되게 낼 수 있겠다라고 일단 핵심만 말씀드리고 자, 8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관련된 차트 기법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날짜가 네. 7월 19일. 19일이었어요. 네. 19일 날 일단 나왔죠, 이렇게. 네, 밑꼬리가 달린 네. 영망치가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기초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어요. 야, 이게 양봉이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이거 잘 일어나가 현실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양봉이 됐든 음봉이 됐든 일단 윗꼬리가 달렸느냐 안 달렸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왜? 이게 일봉이기 때문에. 물론 분봉도 마찬가지지만. 자, 윗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상승의 압력을 받고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영망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여지없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아까 보조지표를 RSI하고 MACD만 활용하면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RSI 어떻습니까, 지금? 매도의 시그널 나와줬고, MACD도 매도의 시그널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보조지표는 일단 매도의 어떤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가 판단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매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일봉이니까 변동폭이 클 수가 있겠죠. 근데 버티면 되는 거예요. 왜? 저번에 제가 그 파동 패턴 말씀드렸잖아요. 자, 파동 패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이거 보자는 얘기예요. 요걸 좀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해가 네. 더 빠르실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자, 쌍봉이 나왔어요. 쌍봉. 그죠? 쌍봉이 나오면서 여기는 좀 올라갔었죠. 요 시간에. 이게 8월 1일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죠?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얘보다 얘가 밑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자, 그래서 손절을 여기다 걸어놨잖아요. 우리가 손절 딱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일봉이니까 우리가 이게 작게 보이지만 이게 분봉으로 오면 틱수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죠? 틱수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되게 불안하죠. 그럼 수익을 도대체 어디까지 내라는 얘기야. 뭐가 봐야 될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한테 우리 시청자들이 반문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보조지표 MACD, RSI를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얘기가 여기서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자, 보자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됐든 추세는 뭐예요? RSI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알고 가셔야 되겠죠. RSI는 신호 강도 지수라, 신호 강도 지수. 그죠? 이게 매수세가 강하느냐, 매도세가 강하느냐를 그날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신호 강도 지수. 근데 이건 추세하고 별개 얘기죠. 단타 매매할 땐 유효하지만. 근데 장기적인 추세로 갔을 땐 뭘로 봐야 돼요? MACD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MACD가 뭐예요? 추세 보조 지표라는 얘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1%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매매 기법 보조 지표다. 그렇게 우리 시청자들이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 자, 보세요. 그 근거가 여기 가서 딱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수익을 장기적으로 낼 수 있었다, 근거. 자, 매도 시그널 나왔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저 상황이? 계속 수익을 이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6대가 딱 8월 18일 정도였어요. 야, 여기서 털자. 딱 털기를 잘했죠. 왜? 각도가 이제 안 꺾이잖아요. 꺾이면 일렬로 오잖아요. 뭔가 신호가 안 좋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안 좋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야, 이거 뭐지? 이거 잘하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한번 끌어올릴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는데 여지나 달려요. 바로 끌어올리면서 지금은 이제 아직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끌어올리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거의 2주 정도에서 4,000틱 수익을 냈습니다. 4,000틱. 이게 안정적인 이 1,000명의 6.25 전쟁선 매매 기법을 기본으로 한 장기 수익 매매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강세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립니다. 자, 12시 전까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무료로 자료도 제공해 주고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신 분이 2분 계십니다. 상상을 초월하실 거예요. 네. 아마 대한민국의 성실 납세 1등 정도는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익 궁금하시죠? 자, 노란톡 들어오십시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 스윙 매매와 단타 매매를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큰 수익 내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그리고 이 큰 수익 낼 수 있는 전략과 차트 기법까지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야지 바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진행되는 이 시간 중에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의 나스닥 단타 전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전략, 이 단기적으로 15,210에서 15,220포인트에서 매수 진입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차로는 15,240포인트에서 익절, 2차로는 15,260에서 15,270포인트까지도 익절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손절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손절을 짧게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컷만 당하다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15,000포인트에서 손절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현재 실시간 상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저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맨날 맞춥니까? 그죠? 오늘 어떻게든 오늘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 시청자 여러분 이제 생방송 전에 이제 항상 스타디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은 쉬어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알아서들 판단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시청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전문 트레이더 영역이니까 오늘은 좀 쉬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결과는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분석을 들어가야지 내일은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거기 분석 들어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봉을 본다는 자체가 의미가 아예 없어요. 의미가 아예 없고요. 분봉 보지 않고 일봉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자는 얘기죠. 그죠? 자, 재밌는 시장입니다. 너무나도 재밌는 시장이고요. 아까 주봉도 오늘 다시 한번 밀렸을 거예요. 그죠? 지금 거의 0.77% 하락 중에 있고요. 자, 일단 하락의 패턴이 한번 나왔어요. 1파가 나왔죠. 1파. 하락의 패턴. 아까 그죠? 16,062. 요게 하락의 패턴이 나왔을 거예요. 나오면서 여지없이 어제 결국은 엔비디아가 페이크를 쓴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하락 1파가 나오고 2파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 조정을 강력하게 받고 있죠. 일봉이 이 정도면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2파가 나오고 하락파가 이어지겠죠. 결국 아까 시향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정황상 흘러가는 정황상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잭슨 홀 미팅에서 분명히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이 상당히 나올 수가 있다. 거기다 아까 다시 한번 상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일 봐셔야 될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 2년물, 10년물, 30년물을 반드시 보고 내일 어떤 매매 접근을 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상승이 나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락 3패가 이어지겠죠. 자, 오늘 상당폭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상승분을 완전히 반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시장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방송 끝나고 나서 일단 내일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오늘 일찍 주무신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도 오늘 방송 초반에 제시해 주셨던 단타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모든 내용들은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야지 내일부터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추세와 강의 함께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방송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도 방송 핵심 요약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둔화되면서 금리 상승세는 진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나스닥도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15,210에서 15,220포인트 매수 들어가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15,240포인트에서 익절을 하고 2차적으로는 15,260에서 15,270포인트 익절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포인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짧게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컷만 당할 수 있으므로 15,000포인트까지 길게 잡고 가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의 상승세 속 3거래일 만에 순고르기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분 기종으로 60일 이평선 돌파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1,945달러에서 단기 매도하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전략입니다. 가솔린 재가가 증가하고 정유시설 가동률이 감소하는 가운데 오늘 하방 압력받고 있는데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78.9달러에서 저항 확인한 후에 단기적으로 매도 전략 취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핵심 내용 통해서 주요 상품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